4주에 2번 구직 활동이나 구직외 활동을 이행해야 되는데요. 이 빨리 취업하라고 일종의 어떻게 보면 채찍질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은 반드시 어딘가에 이력서를 내야 된다는 거죠. 복잡한 이슈와 정책 한 큐로 정리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거 아셨나요? 실업급여 회차별로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얕보시면 실업급여 못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모두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자, 실업급여는요, 보통 일반 수급자와 장기수급자로 구분하는데, 구분의 기준은 실업급여를 받는 일수가 180일 이하인지 210일 이상인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업급여 받는 일수가 180일 이하면 일반 수급자고요, 210일 이상이다 장기수급자로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왜 구분하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 수급자의 유형에 따라서 이 수급 횟수와 회차별 이행해야 되는 의무사항에 약간의 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한번 봐볼까요? 먼저 1차부터 4차까지 일반 수급자와 장기 수급자 모두 이행해야 되는 의무사항은 동일합니다. 자, 1차에서는 집체교육이라고 해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을 해서 1시간가량 교육을 듣게 되는데요. 이때 담당자 지정부터 질의응답까지 진행이 되니까 궁금증을 해소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교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2차부터 4차 기간까지는 4주에 한 번 구직활동이라든지 구직 외 활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구직활동은 고용24 채용정보에 들어가서 이력서를 등록을 하시고 제출하는 과정을 의미를 하고요. 구직 외 활동이란 고용24에 등록되어 있는 취업 특강 수강이나 직업 심리 검사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2차부터 4차까지는요, 이력서를 내던지 강의를 듣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둘 다 강의로 대체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5차부터는 이 일반 수급자와 장기 수급자가 찢어지게 돼요. 자, 일반 수급자의 경우 5차부터 만료일까지 4주에 2번 구직 활동이나 구직외 활동을 이행해야 되는데요. 이번에 2번 다 강의로 대체하는 건 안 됩니다. 자, 한 번은 반드시 이 구직 활동을 포함해야 돼요. 실업급여 종료일이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이 빨리 취업하라고 일종의 어떻게 보면 채찍질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장기 수급자의 경우도 좀 비슷해요. 5차부터 7차까지는요, 4주에 2번 구직 활동이 1회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하니까, 다시 말하면 한 번은 반드시 어딘가에 이력서를 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8차부터 만료일까지는요, 일주일에 한 번 오직 구직 활동만 이행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빨리빨리 취업하라는 거겠죠. 자, 어쩌면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짜여진 시스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두 의무사항 반드시 지키시고 취업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자, 일반 수급자는 실업급여 받는 일수가 180일 이하가 되시는 분, 그리고 장기 수급자는 실업급여 받는 일수가 210일 이상이신 분들. 자, 일반 수급자, 장기 수급자 모두 1차는 집체교육을 무조건 들어야 된다, 필수다. 그리고 2차부터 4차 일반 수급자 같은 경우는 4주 1회 구직 활동이나 구직 외 활동 택 1, 그리고 5차 만료일까지 4주 2회 구직 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그리고 장기 수급자의 경우는 2차부터 4차까지는 4주 1회 구직활동이나 구직외 활동 택 1, 그리고 5차부터 7차까지 4주 2회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그리고 8차부터 만료일 1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하다. 자, 신사고찰 이사는요, 실업급여 한 큐 정리 3편으로 돌아올게요. 다음에 또 뵐게요.